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경제적인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고 국내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22년의 하락장을 지나 23년은 1월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강세를 이어왔죠.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시장 전체를 억누르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기준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머지않은 시점에는 다시 금리가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감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품의 도매 가격으로서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PPI가 올라가면 앞으로 물가가 다시 또 뛰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또 잡히지 않으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은 더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페드와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사이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 시점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4.75%에서 3월에 0.25%포인트 한 번 더 올리고 5월에 한 번 더 0.25% 올려서 5.25%까지 올린 후에 거기서 금리 인상은 멈추었다가 연말에 11월에 가면 금리를 다시 인하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도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연말까지만 잘 버티면 인하로 돌아서면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상을 깨고 미국의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이러한 장밋빛 기대감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일단 3월은 원래 0.25%포인트 올리는 게 우세한 상황인 건 맞지만 이 0.5%를 올릴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5월에도 0.25%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전과 비슷한데, 문제는 6월에 한 번 더 이렇게 0.25%를 올려서 5.5%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5.25%였던 최종 기준금리가 현재는 5.5%까지 올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우세해졌고, 여기에 더해서 다시 5.5%로 올렸다가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도 11월에서 12월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까지만 해도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둔화가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이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고, 똑같이 금리에 대한 흐름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은 기준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인하로 돌아선다는 것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현재 국내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년 7월부터 이렇게 위에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 가면서 장기간의 약세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11월에 드디어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위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시점부터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승 파동 후에 하락 파동이 이어질 때 이 하락 파동의 저점이 이렇게 전 하락 파동의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특징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약세장에서는 확실히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식의 완만하지만 우상향 쪽에 더 가까운 추세가 형성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현재 상승 파동 후에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만약 여기서 지금까지의 상승 파동이 끝나고 하락 파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면 다시 시장은 이 아래의 상승 추세선까지 수렴을 하는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다시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300선까지 내려갈 테니까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의 미래 흐름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여기서 지금이 기회야 하고 이미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급등주들을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다소 도박에 가까운 무모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만약에 이러한 예상처럼 다시 하락 파동으로 진입을 할 때는 급등을 한 만큼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하락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조금 더 긴 시야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긴 약세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무리 단기적으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은 이 부근 어딘가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상승 파동이 진행을 하면서 결국 큰 추세에서는 우상향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번 하락 파동에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다 팔았다가 저점에서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번 하락 파동을 버텨내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의 단기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하락 파동이 아주 짧게 이런 식으로 끝나고 바로 또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금은 포지션은 유지를 하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이때 바닥에서 신규로 이때 바닥에서 신규로 잡아서 현재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락 파동으로 진입할 것을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등의 전략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고민과 걱정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동원 F&B인데 보시면 이렇게 긴 약세장을 마치고 이때 상승 돌파를 하면서 크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시면 현재 아래에서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아래에 두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오면서 단기 추세가 하락 파동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추세를 하락 돌파할 때 다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나라고 한다면 저는 차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가치에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오히려 자금이 조금 더 된다면 추가로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 조금 두려워서 팔고 나중에 다시 저점에서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혹시나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의 심리상 사실 팔고 나온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라면 조금 더 먼 시야를 갖고 하락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천천히 대응을 해 나가는 쪽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담이 조금 길었는데 코스닥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차트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이렇게 저항을 받아오더니 하락 추세선을 올해 1월 들어와서 상승 돌파를 했고 현재 이렇게 상승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조금씩 이 상승 추세선을 코스닥 주가 지수가 하락 돌파를
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즉 지금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은 조심을 해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긴 시야에서는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 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하면서 우상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경우 최근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더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 파동으로 진입 시에는 더 큰 급락 형태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만약에 기술주 비중이 조금 크시고 어느 정도 리스크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좋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반적인 물가와 금리의 경제적인 흐름과 국내 주식시장의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니 제 의견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